그러니까 먹는 약은 뭐냐면 대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방식이야. 돼지 췌장이 사람이랑 비슷해요. 비싸요. 비쌌는데 요새는 대사수술이라 그래서 꽤 있어. 수술을 하는 경우 보험도 돼. 나라에서 보험도 해줘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취약하다. 신경 써야 된다. 코카콜라가 원인이다. 먹는 거를 고정, 운동하는 건 고정하는 거죠. 삼시세끼 밥하고 김치만 먹으라는 거냐 임마? 혈관성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해야 돼요.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먹는 약. 그러니까 먹는 약은 뭐냐면 대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방식이야. 약을 먹으면 인슐린이 강제로 분비되게 만드는 방식. 두 번째 방식은 인슐린이에요. 사람의 인슐린의 DNA 그 유전자 시퀀스를 알아내서 그걸 대장균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대장균을 길러서 거기서 인슐린을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해요. 요새는.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인슐린을 어디서 얻으면 될 것 같아? 췌장을 이렇게 쥐어짜면 나오지 않겠어? 근데 사람의 췌장을 쥐어짤 수는 없잖아. 그럼 누구? 돼지 췌장이 사람이랑 비슷해요. 옛날엔 돼지 인슐린을 많이 썼어요. 대장균에 길러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첨단 기술을 못할 때는 돼지의 췌장을 모아서 그걸 추출을 해가지고 인슐린을 만들어서 썼어요. 비싸겠죠, 당연히. 돼지 췌장을 몇 개를 짜야지 얼마가 나오겠어. 비싸요. 비쌌는데 요새는 인슐린이 굉장히 싸. 인슐린은 먹어서는 되질 않아. 고분자기 때문에 소화가 돼서 인슐린이 깨져버려요. 직접 주사하는 거예요. 피하지방에다. 인슐린도 이제 속효성 인슐린, 뭐 지용성 인슐린에서 뭐 레귤라 인슐린, 먼 인슐린, 뭐 하여간 인슐린 종류도 많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딱 짜가지고 아침에는 요거 하세요. 점심은 뭐 하세요. 뭐 이렇게 하루에 2번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인슐린 하면서 약 먹는 사람도 있고 약만 먹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 약 종류도 되게 많고. 근데 결국에는 약물 치료예요. 그게 이제 한 종류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나온 거는 수술을 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대사수술이라 그래서 당뇨인데 이렇게 소장에 담즙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혈당을 조절한다는 이론이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간에서 나온 담즙이 장에 최대한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위를 그렇게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걸로 약을 안 먹고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환자들이 꽤 있어. 수술을 하는 경우. 최근에 생긴 수술이고 관심이 있으시면 대사수술이라고 찾으시면 돼요. 저희 병원에서는 안 해. 저희는 외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되게 이제 고도 비만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보험도 돼. 나라에서 보험도 해줘요. 나라에서 왜 그런 걸 보험을 해줄까? 돈이 덜 들어요, 그게. 당뇨 환자 한 사람이 매일같이 약을 하나씩 먹는다고 쳐봐. 약값이 평생을 따지면 그게 얼마겠어? 수십 년인데. 근데 수술했더니 이 사람이 약을 안 먹게 됐어. 그 이득이지. 나라가 그런 짱을 굴려서 해주는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요. 아웃컴 스타디라 그래서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은 그 예산상 얼마가 절감되는데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인슐린 주사를 맞는 방법은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슐린을 맞는 이유는 약을 먹어서 조절이 안 될 때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두 종류인데 종류로 소아당뇨라고 있죠. 소아당뇨. 어린애들 애들이 뭔 당뇨야. 나이 먹어 생기는 병인 줄 알았는데 낳자마자 당뇨야. 소아당뇨. 인슐린 분비가 아예 없는 애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 먹으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을 잡는 거라고. 인슐린 자체를 분비를 못하는데 약 먹으면 뭐해? 그 똥으로 섞여놓으면 끝이지. 아무 효과가 없어. 먹는 약이. 소아당뇨는 무조건 인슐린밖에 방법이 없어요. 수상하죠.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 적절히 조절이 안 될 때 인슐린을 추가를 해서 조절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 조절을 한 다음에 인슐린 계속 끊으려는 노력을 해요. 근데 인슐린 불편하잖아요. 계속 이거 해야 되니까. 그게 기분 나쁘잖아. 맨날 주사기 이거 해야 되니까. 요즘 인슐린 주사기도 있어요. 여러 번 쓰는 거. 이렇게 척컥척컥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건 자기 살을 자기가 찌른다는 거는 싫잖아. 그것도 평생 동안 그거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소아당뇨 어린애들이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야. 평생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합병증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나빠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혈관이 나빠진다는 거는 혈관이 주로 좁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혈관 자체가 약해져서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작은 혈관들은.
주로는 눈, 그 다음에 혈관 덩어리인 심장, 그 다음 발은 심장에서 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가는 혈관들이 막히면 상처가 나면 혈액 공급이 약해서 낫질 않아.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당뇨족, 당뇨발. 그 외에는 없냐? 많아요. 혈관이 이제 거기만 있어. 여기저기 다 있잖아. 그런 거에 더하기 당뇨 환자는 혈액에 당이 많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 잘 돼.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인데 코로나 감염이 됐어.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당연하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유자재로 막 증식을 해가지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당뇨 환자는 예방접종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맞으면은 정상적인 사람만큼 그렇게 면역력이 획득이 되냐? 그것도 불리해. 왜냐하면 외부 항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예방접종이잖아요. 근데 세포들이 다 혈당이 높으면 삐리리라니까, 애들이 다. 혈당,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런 거에, 감염에 취약하다. 그래서 신경 써야 된다. 예방. 당뇨 예방은 없죠. 왜 생기는지도 모르는데 예방은 어떻게 알아. 근데 되게 이제 그 집안이 당뇨면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나는 평상시에 운동 열심히 하고 규칙적으로 젊어서부터 20세부터 하고 뭐 체중도 적정으로 유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당뇨가 안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별 연관이 없어. 불행하게도 생길 사람 생기는 거죠. 당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했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원인을 못 찾았어요. 원인을 찾았으면은 뭔가 예방하는 약도 있고 백신도 있고 이러면 좋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그런 논문이 있어. 코카콜라가 원인이다. 왜냐면 코카콜라가 옛날에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후진국에는 아예 못 들어가잖아. 그러다가 이제 개발도상국이 되고 공급되기 시작하면 당뇨 환자가 막 늘어. 그러면 코카콜라가 원인일세? 교란 변수라 그러죠. 교란 변수. 먹게 되면 다른 뭔가 팩터들이 생기는 게 있겠죠. 근데 마치 그게 코카콜라가 원인인 것처럼 판단하는 통계적인 오류를 교란 변수라고 그러잖아요. 콜라가 원인이라는 말은 뭐 농담이죠, 농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원인을 잘 몰라요. 예방은 아마 그런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너무 그 인슐린에 분비하는 그런 시스템에 너무 과부하를 걸지 않으면 당뇨가 생기더라도 더 늦게 발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추론은 가능해. 근데 그게 증명됐냐? 그건 아니라고.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논문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원인이냐? 그런 건 잘 모른다. 생활습관, 뭐 예방적 생활습관이라는 건 그런 추론을 할 수는 있다. 확실하냐? 그건 아니다. 그 당뇨 환자일 때 생활습관은 됐다 중요하죠. 혈당을 얼마나 잘 조절을 해낼 수 있느냐는 뭐에 달렸어? 규칙적인 생활에 달렸어. 규칙적인 생활은 구체적으로 뭐냐? 먹는 거를 고정, 운동하는 거 고정하는 거죠. 그러면 삼시세끼 밥하고 김치만 먹으라는 거냐 임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반찬도 맨날 똑같은 거를 똑같은 양만 먹어야 돼? 그러면 맨날 비빔밥만 먹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를 위한 먹을 때에 식단 교환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2점은 소고기로 하면 뭐 얼마냐, 아니면 밥을 한 공기는 빵으로 하면 얼마냐, 내가 우유를 한 잔 마시면 뭘 얼마를 덜 먹으면 되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식단 교환표라 그래요. 여러 종류의 반찬을 먹어도 좋은데 그렇다고 뭐 그거 맨날 쳐다보고 야 이거는 얼마니까 얼마, 이거 인생이 스트레스 받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대강의 원칙만 알면 돼요. 되게 밥을 요만한 공기 있잖아요. 우리 많이 쓰는 공기 위를 날려서 위를 깎아서 이렇게 딱 했을 때 그게 100kcal이에요. 단백질은 1g당 4kcal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은 1g당 9kcal이에요. 탄수화물 1g당 4kcal. 대강 눈대중을 해서 밥 한 공기가 대강 이만하니까 그럼 이거에 빵을 얼마큼 먹으면 되겠다. 대강 그렇게 따지면 되겠죠.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늘 컨스탄트하게 가다가 어느 날 외식을 하게 됐어. 그날 하루쯤은 먹어도 돼요. 장기적인 동향을 보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뭔가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됐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하루쯤 뭐 밥 대신 스테이크 먹으면 안 될까?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먹으면 스트레스로 죽을지도 몰라.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또 혈당 올라가거든요. 희소식은 뭐냐면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하는 기계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혈당을 알려줘. 1초에 한 번씩. 그런 기계가 있어. 되게 귀찮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동그만한 패치인데 그래서 바늘이 달려서 바늘. 내가 이렇게 탁 꽂는 거야. 꽂으면 일주일 가요. 일주일 동안 계속 알려줘. 밥을 먹으면 혈당이 따다라락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면은 아 이거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약을 한 20-30% 더 먹으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하는 기구들이 생겼고, 그러면 주사를 맨날 내가 해야 돼? 배에다 지금 뭐 바늘을 꽂아가지고 계속 혈당을 재는 판에 뭐 하면 좋을 것 같아? 인슐린 자동 펌프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얘가 인공 췌장이 되는 거예요. 밖에 있지만 이렇게 푹 꽂아 놓으면 일주일 동안 나는 아무 신경 안 써도 돼. 대신에 샤워를 못 해. 아니 그것도 이제 좀 좋아지겠죠. 어쨌건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마무리를 하자면 영상학과 의사가 웬 당뇨?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일단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관성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해야 돼요. 뇌혈관, 심장혈관, 이게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조절을 하고 있더라도.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야. 뭘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는 음식이 있어요. 당뇨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누에가루 이만큼 먹는 거 대신에 약 요만한 거 하나 먹으면 된다고. 그걸 뭐 음식으로 그냥 먹는 건 좋지만 혈당 조절을 목적으로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생활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일정하게, 운동도 일정하게, 약도 일정하게. 그게 당뇨를 조절하는 첩경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